생명 존중 자살 예방 프로젝트 내일도 빛나자.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. 네가 아프니까 병원 가야지. 안 그래? 나는 괜찮아. 제발 나 좀 내버려둬. 요즘 아이가 자해를 하거나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걸 들으신 적이 없으신가요? 네, 아니면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면 아이가 불같이 화를 내거나 아니면 밤늦게 위험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들어올 때 부모님들의 마음은 정말 무너질 것 같습니다. 지금 저희 2편에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돌보고 또 어떻게 다가가셔야 될지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흔한 사례가 아닐까 하는데요. 아이가 병원에 가자라고 했을 때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. 네네. 이 경우 약이라도 억지로 강제로 먹여야 될까요? 라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요. 일단 아이가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것은 반항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. 아이들이 두려움 또는 낙인 또는 통제받을 것에 대한 어떤 걱정 때문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아이에게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. 아이가 무슨 이유로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. 아이 입장에서는 병원 가는 것이 내가 이상한 아이라는 느낌이 들까봐 또는 부모님께서 내가 어떤 진단을 받아서 더 슬퍼하시거나 더 속상해 하실까봐 어떤 그런 두려움들 때문이거든요. 그렇다면은 부모님들 먼저 아이랑 충분히 이야기 나눠서 이런 두려움들을 조금 낮춰주신 후에 아니면 상담사나 의사 선생님들을 미리 한번 검색해 보시고 좀 아이와 편안한 어떤 관계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조금 찾으셔가지고 아이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함께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무엇보다 아이의 시선에서 왜 병원을 거부하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또 거기에 대한 공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주 중요한 방향이 될 것 같은데요. 그 외에도 아이가 자살을 한번 시도한 뒤 그 뒤에 계속 도구를 모으고 이 과정에서 도구를 뺏거나 하면 화를 내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, 강사님? 자해 도구를 치우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. 네, 절대 이때 중요한 것은 일방적으로 자해 도구를 뺐으면 안 됩니다. 뺐죠? 그럼 아이들 또 몰래 사 모읍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에게 내가 왜 자해 도구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셔야 됩니다. 예, 보통 자해 충동이 일어나면은 그 충동과 자해 실행 사이가 시간이 조금 있으면은 충동에서 멈추고 자해 시행까지는 이제 잘 옮겨가지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자해 충동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자해 시행을 할 때까지 어떤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자해 도구를 좀 멀리 높은 곳에 이동시켜 놓겠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청소년 아이 같은 경우는 너가 직접 이거를 좀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 있겠는지 합의를 하셔가지고 자해 도구를 멀리 치우시는 것이 좋습니다. 네, 이게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누군가가 강제로 뭔가를 막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심리인데 청소년 김는 얼마나 더 그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몰래 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와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해야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. 여기서 한 가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. 자해 중에서도 이 약물 자해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멀리 치운다, 합의를 한다, 이거 조금 더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. 네, 그래서 혹시나 약물 자해를 시도한 학생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이제 이러한 학생들 평소 약을 받아 먹거나 약을 복용하는 학생일 경우에는 매해 약을 먹을 때 약을 다 먹었는지 그리고 먹은 뒤에 그러니까 그때 먹을 분량만 약을 챙겨주시고 약을 다 먹은 뒤에는 먹었는지 확인하시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꼭 같이 하셔야 된다. 네, 또 이게 또 유형별로 세세하게 들어가고 또 다뤄야 되는 부분이 또 다르다는 것도 느꼈는데요. 자, 그럼 또 계속해서 우리 아이가 위험한 친구들과 밤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.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, 선생님?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가 왜 친구들하고 놀고 집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할까요?
아무래도 그때는 친구가 제일 대화가 잘 통하니까일까요? 네, 맞아요. 그렇다면은 친구들은 아이들을 비난하지 않고 친구들은 아이의 어떤 단점을 봤을 때도 가볍게 넘어가지고 아이가 친구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거를 친구들은 느끼게 해줘요. 자, 그렇다면 집에서 우리가 그 느낌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. 맞네요. 네, 그래서 아이가 집에 들어오고 싶게끔 집에서 자기가 받고 싶은 그 느낌을 주게끔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. 그 느낌이란 소속감, 내가 이 집에 필요한 존재, 어떤 존재로서 필요한 느낌, 그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들께서 꾸준히 제공해 주셔야 되는 거죠. 대표적으로는 아이들에게 네가 참 친구들이랑 잘 노는 것 같은데 너 참 그런 재능이 있구나. 엄마는 그런 건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? 하면서 아이가 부모님이 못하는 걸 아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, 그런 걸 가지고 대화를 나눠도 좋고요. 아니면 가벼운 집안일 같은 거 조금 같이 하도록 도와달라 요청하시고, 요청한 뒤에 아이가 도와준다. 그럼 엄청난 칭찬의 피드백을 주시고요. 혹시나 아이들 중에 싫어요, 안 해요 라는 아이들도 있어요. 그럴 때 부모님들 마음 가다듬으시고 그래 그럼 다음에 도와줄래? 라고 긍정적으로 조금 넘어가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. 네. 네, 맞습니다. 제가 생각을 해보면 친구들은 혼내지 않거든요. 그런데 부모님들은 혼을 내시다 보니 또 집이 또 어렵게 느껴지고 또 싫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오고 싶게 만드는 집, 그리고 또 친구 같은 분위기,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아무래도 아이들도 집에 빨리 오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. 자살 시도를 한 친구가 SNS에 자기의 상처를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요. 이 경우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? 아이들이 힘들 때 상처를 보여주는 것 말고는 이제 긍정적으로 나 힘든데 도와주세요라고 알리는 다른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. 우리 흔히 제 관심 받고 싶어서 저렇게 SNS에 올리는 거 아니야? 라고 부모님도 부끄러우시니까 빨리 당장 내리지 못해?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, 부모님도 아셔야 될 거는 이 아이는 상처를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힘든 거를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이렇게밖에 못한다 라는 거를 먼저 떠올리셔야 되고요.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SNS에 사진 올리는 것 말고 긍정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들을 이제 하나하나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필요하겠죠. 그렇지만 일단은 먼저 그럼 아이가 SNS에 사진을 올린 걸 보셨다. 너무 놀라시겠지만 일단은 아이가 도와달라라는 신호구나라고 알아차리시고 아이 충분히 마음이 안정될 수 있게 어떤 사랑의 표현이나 안정적인 느낌이 올라오는 표현을 먼저 해주시고요. 네, 부모님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. 두 번째는 이제 SNS에 올린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거죠. 그렇게 올려서 너는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해 주기를 바랬니? 그때 너의 마음은 어땠니? 이렇게 아이 마음을 좀 이야기하시고, 그 다음에 그런데 말이야, 그럴 수도 있겠다. 근데 혹시 이걸 계속적으로 보는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까? 라는 약간의 어떤 교육적인 부분들 같이 아이랑 생각을 나눠보시는 것들을 해주시면 좋고요. 세 번째, 이제 어떻게 그럼 행동해야 되는가? 아이가 집에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힘듦을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경험들을 부모님들이랑 같이 이제 해야 되겠죠. 도움 요청. 너무 힘든 게 올라올 때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, 그게 제일 좋은 것이 이제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 경험을 같이 나눠보는 그 경험들을 쌓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내가 힘들 때 이렇게 말로 요청해도 내가 수용이 되는구나. 나의 힘듦을 누군가 알아주는구나. 어떤 그런 경험들을 누적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 힘들 때 자해를 해서 그 사진을 올리지 않고 누군가에게 말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제 바뀌어지겠죠. 네, 이 SNS에서 처음 그 상처를 접하셨을 때 보호자님들께서 얼마나 놀라시고 또 마음이 무너졌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공감이 되니 너무나도 힘들고 또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이 모든 사진들, 이 모든 게시물들이 하나의 신호라고 접근을 하시고 윽박지르고 다그치기보다는
따뜻한 대화와 함께 공감이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에게 더욱더 다가가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 편에서는 저희 아이들의 이런 자해 자살 시도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. 네, 이어지는 3편에서는 우리 보호자님들, 부모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